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67회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요. 추미애 어떻게 될까? 서울시장으로 가느냐 국무총리로 가느냐입니다. 2020년은 추미애가 1월 2일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 이후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를 하면서 이른바 추윤대전으로 전 국민을 소모적인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윤석열에게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초유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추미애는 사퇴를 표명하고 연가를 냈죠. 꼼수의 대가들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국민 다수가 문재인의 등을 돌리게 됐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7.4%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추윤 전선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큰 그림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국민 밉상으로 등극을 했지만은 대깨문의 영웅이 된 추미애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퇴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미애는 문재인을 면담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 면담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70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 보고를 하는 것이고 내용을 꿰뚫고 있는 문재인의 재관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통상적으로는 10분 이내로 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70분씩이나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추미애는 문재인의 사퇴 요구에 강력 반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로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이런 업적을 기반으로 큰 정치를 하는 게 지상 목표가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문재인과 추미애의 이익이 충돌하게 된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70분이라고 하는 장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결국 추미애가 사퇴하고 문재인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난제 해결이 된 것으로 보아 두 사람 간에 상호 윈윈하는 그런 성격의 밀약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단순하게 버리는 카드로 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추미애를 민주당 대표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여기에 추미애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고 2017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선물로 화답을 했습니다. 2020년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조국 낙마 후 난간에 봉착한 검찰개혁 미션을 부여했고 여기에 추미애는 오선 관록의 당대표 출신으로 격에도 맞지 않는 법무부 장관직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후 피투성이가 되도록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된 윤석열을 찍어내는 미션에 절반의 성공을 안겨주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추미애는 조기 퇴장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년 초에 있을 개각 때 국무총리 임명을 확약을 받고 대선 경선에 나간다고 했을까요? 알 수는 없겠지만 둘 중 하나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 구도가 경랑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미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입니다. 추미애 사의 시점만 보게 되면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보궐선거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현재 거명되는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등인데 이들 약체 후보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발생 사유가 민주당 출신 박은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기인하고 있어서 승리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선 레이스에 지지부진한 이낙연과 여전히 대선 후발 주자인 정세균 차출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추미애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 밉상이고 문재인 지지율 하락의 주범인 추미애가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추미애가 2022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입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지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권 후보 리스트에 이재명, 이낙연에 이어서 3위로 등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탈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장관 사퇴 조건으로 문재인과의 국무총리 내정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총리로서 투사보다는 국정운영의 조정자로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면서 대선 레이스에 성큼 다가설 수는 있습니다. 내년 5월 이후 김경수 최종심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대타로서 나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타로 준비 중인 사람으로 정세균과 김두관이 있긴 합니다. 현재 이재명과 이낙연은 문재인과 대깨문이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데다가 이낙연은 호남 대망론에 편성해서 예상과는 달리 성적이 너무나 부진하고요. 이재명은 산소호흡기 연장 대가로 흥행조로만 기능을 할 거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대선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에 조인하느냐는 전적으로 잠재적 후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추미애도 정치인입니다. 그는 약간 38세에 김대중의 정치적 영남 며느리로 픽업이 돼가지고 한때는 젊은 나이에 여성 대권 주자로서 촉망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함께하지 않은 원죄가 있었지만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준 두 가지 미션, 즉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와 법무장관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정치적 밀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토사구팽은 절대 아니고요. 추미애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건 아니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민주당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즉 추미애의 권력을 향한 꿈이 법무장관 사태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밉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정치 무대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